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제가 썸네일에 이 비트코인을 싸게 살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, 이게 사실은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어느 한 분석가가 내놓은 의견이에요. 그런데 충분히 이 신빙성도 있고 또 우리가 참고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, 먼저 장을 잠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전히 이 약세장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말 동안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을 지난주에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그래도 이 토요일 날에는 양봉이 나와서 이 하락세를 어느 정도 좀 끊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제 일요일 이 밤만 해도 다시 22K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기대를 하게도 만들었는데, 결국에는 오늘 아침 6시 이후로 좀 급격하게 빠지면서 요런 음봉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요일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을 했는데, 이 뜻은 아직까지 이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또 상승을 하기엔 내일 대형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이렇게 좀 5%가 넘는 하락을 한 이유, 그 뒤로는 뭐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 내일의 이벤트가 그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내일 이벤트가 뭐냐면,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실 거예요.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내일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, 그러면 예측치를 한번 보면 예측치가 6.2%로 전달에는 6.5%니까 이 전달보다 0.3%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10월 달부터 발표를 보면 이때는 7.7%에서 다음 달 7.1%로 하락을 했으니까 0.6%포인트 하락을 했었고, 또 그 다음 달에는 7.1%에서 6.5%로 이때 역시 0.6%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측치대로만 나온다면 0.3%포인트만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지수가 하락을 하긴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의 둔화 폭이 이제는 좀 둔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기사를 보시면 미 인플레 둔화 속도 느려지나 라고 하면서 아직은 연준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이 연준의 할 일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매파적인 연준의 움직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연준이 이번 달에 25bp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또 다음 달에도 이 금리 결정을 할 거예요. 그런데 그 금리 결정에 앞서 당연히 이 CPI나 PCE 물가지수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내일의 발표가 꽤 중요한데, 그렇다면 이 연준이 얼마의 금리를 올릴까? 일단 다음 달 3월 22일에 이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, 요것을 보면 현재 이 25bp의 금리 인상을 무려 90%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50bp의 금리 인상은 한 9%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3월달 이후에 이 금리 결정은 5월 3일날 이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, 그럼 이때의 금리 예상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4.75인데 요 5월 달에는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면 5% 금리가 되는 것이고, 그리고 5월 달에는 보시는 것처럼 5.25%로 한 번 더 이 25bp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무려 71%로 가장 높게 이 25bp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또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더 많았지만,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이 5월 달마저도 25bp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예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얘기는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.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
상대적으로 이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러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, 이 기사의 제목은 미 억만장자 투자자 이 론 베런을 말하는 건데, 이분이 뭐 테슬라 2030년까지 $1,500 돌파 가능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, 근데 제가 지금 뭐 이 테슬라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기사의 맨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론 베런이 얘기한 것이 있어가지고 요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이 론 베런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, 이 론 베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하면서, 인플레이션은 항상 지속되어 왔고 우리 경제 모델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매년 4에서 5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. 그리고 이는 시장 가격이 14에서 15년마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을 뜻한다 라고 하면서, 등록금, 인건비, 최저임금, 자동차, 집 등 모든 분야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항상 지속되어 왔고, 그러면서 이 물가나 자산의 가격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해왔어요.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면, 이것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여주는 건데, 이 CPI라는 게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런데 보시면 이 CPI 지수가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로 하락을 한 시기는 대략적으로 이때 2009년도 금융위기 요때를 제외하고는 딱히 하락한 시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물가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매달 상승을 해왔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산 가격은 주식이나 뭐 코인, 부동산 등 뭐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의 흐름을 연준이 이 금리라는 무기로 강제로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. 현재 이 패권국인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을 억지로 막으니까 다른 나라들 역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, 그렇게 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막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져서 뭐 인건비, 원자재비 등 이런 물가들은 다 오르는데, 이상하게 이 자산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꼭 묶어놓았던 돈의 흐름이 갑자기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때는 아마도 지금까지 오른 뭐 인건비라든지 원부자재 가격이 이 자산 가격에 다 반영이 되고, 또 그동안 이 자산 가격은 억눌려 있었던 만큼 더 크게 폭등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억눌릴수록 앞으로는 더 크게 튀어오를 것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앞선 기사에서도 이 자동차, 집 등 이 시장 가격이 14에서 15년마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서울 아파트의 지금 현재 중위 가격이 뭐 대략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그럼 14년에서 15년 뒤에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들이 뭐 20억 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을 부지런히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자산들을 가만히 잘 가지고만 있어도 알아서 이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타고 상승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아직 이 다듬어지지 않은 이 야생의 지역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리스크도 있는 시장이에요. 그래서 진짜 이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 단타를 잘한다거나, 아니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라면 정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기도 해요. 그렇다면 내가 단타를 잘하지 않은 이상 저점에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 기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. 다만 이 가격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이 기회를 기회로 인식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지금의 하락이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, 바로 이 트윗입니다. 그래서 이 크립토콘이라는 분이 2월 10일이니까 며칠 전에 올린 트윗인데, 그럼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, 보시면 요것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를 하고, 요 밑에는 지금 현재 이 RSI를 보이고 있어요.
그래서 이 RSI가 과매수 영역에서 과매도 기간으로 떨어졌다가 요 빨간 선이 지금 이 RSI 중간선을 의미하는데, 요 중간선을 이렇게 뚫었다가 하락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요 상승분에 44%의 이 되돌림의 하락이 있었고,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과매도 영역에 있다가 이 RSI가 다시 이 중간선을 넘어선 이후에 재차 좀 빠지면서 이때 역시 37%의 되돌림이 있었고, 그 이후로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, 이때 2019년도 역시도 과매도 영역에서 이 중간선을 터치를 한 이후에, 근데 이때는 뭐 크게 하락을 한 건 없었지만 그럼에도 한 12% 정도의 되돌림이 있었고, 그 이후로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이 현 시점인데, 지금 역시 이렇게 과매도 영역에 있다가 지난 1월의 상승으로 이렇게 이 RSI 중간선을 뚫었는데,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10%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고, 그리고 앞으로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이 과매도 영역에서 한번 이 중간선을 터치한 이후 다시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다 강세장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을 불장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,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이것이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진짜 이 분석대로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계속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,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트윗 하나를 올렸는데, 발렌타인데이에 비트코인 금은 가격이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기사 제목만 언뜻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 텐데, 그런데 이 기요사키의 진짜 메시지는 이 아래를 보면 이 트윗인데, 이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이니까 바로 내일 이 CPI 발표를 의미하는 건데, 이 CPI 발표 직후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도 진짜 메시지는 패닉하지 말고 이것은 좋은 뉴스다 라고 하면서, 자신은 골드, 실버, 비트코인이라는 이 진짜 자산을 가짜 자산인 달러를 통해서 더 구입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여전히 이 페이크인 달러보다 진짜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을 소유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, 뭐 내일 밤 이 CPI 발표에 이 기요사키 말처럼 이런 급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,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의 의미를 다시 되새긴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는 이미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